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덕 고등학교 생명과학 동아리 리미트의 1학년 학생 정현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하이탑 수능형 문제 16번 세포막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포막을 통해 물질 A와 B가 이동하는 방식을 나타낸 것이고, 그래프 가와나는 세포막 안팎의 농도 차에 따른 물질 A와 B의 이동 속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우리가 찾으란 말이 나오겠네요. 네. 찾아봅시다. 선지부터 먼저 쭉 들어가 볼게요. 기억, 물질 A와 B는 확산에 의해 세포막을 투과한다. 이 세포막이 물질을 투과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확산이고요. 확산이고요. 두 번째, 삼투입니다. 확산 같은 경우는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이고요. 삼투 같은 경우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용질이랑 용매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 있다. 이렇게 물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소금을 넣어요. 소금이 이제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 소금이 용질이 되고요. 이게 용질이고 물이 용매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용질과 용매의 개념이에요. 용질은 녹는 물질, 용매는 녹이는 물질.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하시면 편하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물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러한 성질들이 있고, 또 이 삼투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 물의 확산으로 또 볼 수 있어가지고 확산이 삼투를 포함한다, 삼투는 확산에 포함된다 라고도 봅니다.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확산에 의해 세포막을 투과한다. 그럼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얘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지 아니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지. 이 물질 A와 B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는 거면 확산일 것이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하는 거면 삼투겠죠. 일단 물질 A와 B의 이동 방향은, 물질 A는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물질 B 같은 경우도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여기가 이 물질 A, 세포 밖의 물질 A의 개수는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3개고요. 세포 안의 물질 A의 개수는 3개네요. 그리고 B의 개수를 세봅시다. 세포 밖에서 B의 물질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고 안쪽에는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은 이렇게 이동하고 있죠. 그럼 이 뜻은 뭐다? 이거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고,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인데 이렇게 이동하고 있네, 이렇게 이동하고 있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고 있네. 그럼 확산이네. 확산이 왜 세포를 투과한다, 맞는 말이네. 다른 관점으로 뭐 용질이 이동하냐, 용매가 이동하냐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쉽게 생각해 보자면, 물질이죠. 물질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물질 A와 B가 이동한다잖아요. 근데 물질 A가 이동하는데, 이 물질은 누가 봐도 지금 용질의 형태를 띠고 있죠. 용매의 형태를 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얘가 용매로 보기는 좀 그렇죠. 네, 그럼 용질인데, 그러면 이 용질 A와 B가 이동하는 방식이네. 그러면 용질이 이동하는 확산이네 라고 볼 수 있네요. 기억 어차피 맞는 말이겠고. 니은, 가는 물질 A의 이동 속도이고 나는 물질 B의 이동 속도이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면요. 일단 가의 그래프는 농도차가 커짐에 따라서 이동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요. 나의 그래프는 농도차가 커짐에 따라 이동 속도가 한번 쑥 올라갔다가 다시 느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의 그래프가요 B입니다. 나의 그래프가 A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한번 봐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을 한번 봐보시면요, A 물질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거고, B 물질은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농도차가 커짐에 따라서 막단백질 같은 경우는 막단백질을 통과해서 교환이 일어나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막단백질을 로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인지질 이중충으로 못 들어가니까 막 크기가 크다던가 아니면 수용성 물질이라던가 뭐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전하를 띤 이온이라던가. 그러면 얘는 막단백질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막단백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선택적으로 투과시켜요. 그러니까 이 막단백질 이름을 현우라고 할게요. 이 막단백질 이름을 현우라고 할 때 이 현우라는 막단백질은요 A 물질만 통과시켜요. 만약에 C라는 물질이 따로 있어요. C라는 물질을 통과시키고 싶어. 근데 얘는 만약에 얘는 분자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이중충을 통해서는 못 들어와요. 그래서 막단백질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이 C라는 물질도 현우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냐, 이게 아니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광덕이라는 다른 막단백질이 이 C를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물질만 통과시키는, 선택적으로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처음에는 농도차가 커져서 좋아 하면서 빨라질 수는 있어도 막단백질은 특정 물질만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농도차가 커지면서. 근데 인지질 이중충으로 통과하는 B의 물질 같은 경우는 그런 한계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비례해서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그러면 가가 B의 그래프고 나가 A의 그래프다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특정 물질만 막단백질이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막단백질도 이제 한계가 있겠죠. 어떤 한계가.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는 지점이 이제 한계점에 도착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는 B의 이동 속도인데 A의 이동 속도라고? 나는 A의 이동 속도인데 B의 이동 속도라고? 아이고, 틀린 말이네요. 디귿번 봐볼게요. 세포막에는 물질 A를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단백질이 있다. 이거 방금 니은 개념에서 한 거죠. 막단백질은, 이 막단백질의 성질은 어떤 특정 물질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킨다. 그러니까 특정 물질만을 선택적으로 이동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뭐 더 보자면 이 막단백질의 개수가요, 여기는 하나잖아요. 근데 이 막단백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을수록 A가 이동하는 속도는 빨라지겠죠. 막 이 A를 통과시키는 막단백질, 그러니까 좀 지우고 이 A를 통과시키는 막단백질이 이거잖아요. 근데 이 막단백질의 이름을 뭐 현우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현우라는 막단백질이 여기 막 더 많아. 이렇게 막 훨씬 엄청 많아. 그러면 A는 뭐 이렇게도 들어갈 거고 이렇게도 들어갈 거고 이렇게도 들어갈 거고 이러다 보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겠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디귿도 일단 맞는 말이고 답은 3번이다 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